비슷한 시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신천지 시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명령을 해서 이른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천지 강제수사 요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법무부 입장을 발표했는데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거부할 때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검찰에 지시를 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 압수수색하라고 검찰에게 지시를 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압수수색은 이렇게 예고하고서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라 압수수색을 할지 안 할지 모르고 있다가 주두세도 들이닥쳐야 뭐 증거라도 빼올 수 있는 것으로 전 이해하고 있는데 압수수색을 하겠다라는 예고를 만천하에 하고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과연 이 효과가 있을지도 좀 의문인데 어쨌든 지난달 28일 이렇게 기자들에게 법무부 추미애 장관의 명의로 내용이 나갔습니다. 기자들 입장에서는 궁금하죠. 자, 이 추 장관의 지난번에 명을 거역했다고 했으니까 명을 검찰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데 대검찰청은 추 장관의 이 발언 이후 이렇게 각급 검찰청에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1. 압수수색할 때 반드시 대검하고 협의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총장에게 보고하고 해라. 2. 방역당국은 방역에 필요한 관련 명단을 확보한 상태다. 당장은 강제수사가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추 법무부 장관의 뉘앙스와는 다소 다릅니다. 강제수사보다는 지금 방역이 우선이다. 라고 윤 총장은 다른 내용을, 법무부 장관과 다른 내용을 각급 검찰청에 전달을 한 겁니다. 검찰, 법무부의 기조를 그대로 검사들에게 전달했다가 오히려 방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여야 대표들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만나셨을 때 대통령께서 신천지 문제가 크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박 시장의 신천지 살인죄 고발, 그리고 추 법무부 장관의 신천지 압수수색, 혹여 일각에서는 이 탓을 신천지에게만 돌리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신천지 강제 수사, 그 다음에 이만희 회장에 대한 고발 건은요, 일단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그 신천지하고 우한 중국 방문한 거하고 지역 감염하고 이 역학 관계는 우리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는 아주 본질적이고 꼭 극복해야 될 과제다라는 분명한 거고요. 네네. 또 광화문에서 이제 집회를 범투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거 감염 때문에 집회를 하지 말아달라 했을 때 그분들이 이제 어제죠, 일요일 날 저도 교회는 다녀왔습니다만은 한 교회에 모여서 집회를 했단 말이죠. 그 내용을 들어보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공산당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은 정치 집회의 냄새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범투본의 모임이라든가 신천지를 정말 강제 수사하고 고소고발할 그럴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물론 강제 수사의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 이걸 하나 봐야 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박 시장의 어떤 법적인 어떤 이 레토릭 발언은 정말 저도 정치적이라고만 생각이 안 드는 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렇지 않아도 이 신천지 문제라든가 더 나아가서 지금 코로나19를 진압하기 위해서 정부가 총력전하고 있을 때 가장 좀 힘든 것이 야당에서 정치적인 어떤 분위기로 만들어간 거거든요. 예. 결국 또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총선 때 뭐 정권 심판용으로서는 정말 매우 중요한 메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치적으로 흐르는 것을 오히려 막아야 될 입장에 있는 것이 저는 이제 박원순 시장의 입장이라 보는데 저는 첫째 법적 팩트도 틀렸다고 봐요. 그래서 인식 있는 과실 그러면 저도 이제 같이 그분이랑 저랑 법대를 나왔는데 미필적 고의 그럼 옆에 있는 게 인식 있는 과실이에요. 둘 중에 누가 어떻게 구분할까? 저것도 그래서 갖다 연결되는 것이 일종의 살인죄다라고 예.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만약에 아까 이야기 나왔듯이 이것을 무슨 감염 예방죄 위반이라든가 또는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했으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그러한 법적 이 체크 포인트도 안 맞다라고 한 것은 이건 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이 흐름이 있는 게 아니냐. 이것은 정부를 위한 것도 아니다고 저는 보고요. 예. 그 다음에 강제 수사 이야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거죠. 그 윤석열. 단어도 얼마나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회자된 이름이었습니까? 저는요, 정말 그 검찰의 강제 수사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강제 수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냐면 책임 소재를 묻는 건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다. 지금같이 마스크가 문제면 이게 누가 사재기 하냐?
이거 파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경찰이고 검찰이고 강제력이 들어가야 될 수 있는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면 지금 상황에서 뭡니까? 방역을 위한 나는 기본 전제 하에서 강제 수사가 동원돼야지. 그렇죠. 지금 살인죄냐 아니냐 나중에 법정에서 물어볼 책임 공방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많은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코로나 사태를 진압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수사다 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지만 김정인 교수님, 신천지 측에서는 이만희 총회장이 경기도의 모 병원에서 코로나19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예컨대 정말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 정부는 알아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신천지 측이 어느 병원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만희 총회장이 음성 결과를 받았다라고 정부에 통보를 해주면 우리 정부는 그냥 믿고 음성이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뭐 실제로 지금 음성 판정이 났는데 그게 이미 감염돼서 완전히 바이러스가 없어진 다음에 음성이 나온 건지, 그러니까 과거력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단순하게 이렇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가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뢰가 바탕이 돼야지만 이 지금 현재의 사태를 좀 안정화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특히 이만희 총회장 같은 경우는 소재 파악도 신천지 내에서 아는 사람이 몇 명 없다라는 거니까 우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강력한 자가격리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통제를 받고 있지 않는 편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그렇죠. 뭐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자체적으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신도들하고 계속 만나고 있다 그러면 뭐 만약에 이제 양성이다라고 하면은 감염을 추가로 시킬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이제 힘을 빼는 그런 것보다는 현재의 지금 방역에 집중을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